반갑습니다. 이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여셔서 콜로퀴움, 제가 좀 전에 교수님한테 콜로퀴움 뜻이 뭡니까 여쭤보니까 이 경연을 하듯이 토론하고 뭐 그런 자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제 부동산 건축 도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나의 부분인데 실제 이제 맡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업무 분야에서는 조금 맥락이 틀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것 같은데 편안하게 콜로퀴움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 또 하다 보면 전문적인 분야의 그런 분야를 접하실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수기식 공사 관리 감리 방식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개발한 앱들이 이제 코노비라는 게 있고, 펀치리스트는 건축물 유지 관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전 점검을 가는데 내가 내 집에 사진을 여러 개 찍고 하자를 좀 봐야 되겠다. 저런 게 되는 겁니다. 펀치리스트. 콤보도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사진,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앱들이거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고 아니 지금 같은 세상에 아직도 이러고 있나 이러실 수 있는데 지금 요즘 뭐 하도 챗 GPT 뭐 난리지 않습니까? AI. 제가 AI에 물어본 겁니다. 1900년 이후 인류의 어떤 문명의 디지털 뭐 전환의 패러다임 전환 이런 툴이 뭐냐 이런 계기가 된 게 자동차, 라디오, TV,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라고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직접 쳐보셔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자동차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세상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AI까지 나와가지고 뭐 세상을 완전히 이제 바꾸고 있는 거죠. 조만간이면 뭐 로봇도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거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잖아요. 이걸로 은행 일도 보시고 지하철도 타고 또 뭐 보험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보고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이 아주 뭐 수억짜리 보험도 이걸로 딱 그냥 계약하고 이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만 가면 현장 사무실에 이렇게 서류를 꽉 쥐어놓고 일을 하는 거죠. 세상은 이미 AI까지 가 있는데 건설 현장만 이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머지는 뭐 다 어느 정도 다 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우리는 이제 콜로퀴움이니까 좀 더 이 학문적인 관점에서 어떤 시대적 기술을 설명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 현재 동시대의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 체계, 사고의 틀 이런 걸 패러다임이라고 한답니다. 패러다임. 지금 우리가 자기 업무를 하면서 하고 있는 방식을 다른 사람도 비슷비슷하게 일을 내가 어디 부동산 공인 중개를 한다 그럼 여러 가지 루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다 그런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극적으로 전환된 사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900년대 초에 뉴욕의 자동차가 불과 마차로 다니던 시절에서 한 10몇 년 만에 자동차로 싹 바뀌었다는 겁니다. 헨리 포드가 T8 뭐 이리 탁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무인 자동차까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건축적으로 좀 보면 설계 좀 연배가 계신 분들의 설계를 좀 아시면 옛날에는 트레이싱지에 제도를 했거든요. 근데 1990년대부터 이제 CAD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다 CAD로 합니다. 그런 게 바뀌는 거죠. 이런 제도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BIM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뭐 AI 자동 설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 현장은 종이로. 잃어버린 30년인 거죠. 30년 전에도 종이라고, 지금도 종이라고. CAD가 들어와가지고 막 정보화된 도면이 있지만 종이로 보는 거죠. 종이로. 제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이런 사고가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광주 하정 아파트 붕괴,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비슷하게 인천에서 붕괴 사고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뭐 재정적 손실에 뭐 이런 건데, 통상적인 사건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 결말이 전면 재시공.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역사가 짧지만 뭐 그래도 이런 근대 건축이 시작된 이래로 이 정도 규모를 전면 재시공하는 거는 그 유일한 사건들이 연달아서 터진 거죠. 그것도 초대형 메이저 회사에서 지은 건설 공사장이 철근을 하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제대로 했다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겠죠. 이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했으니까 뭐가 다르게 되고 뭐 이런 거고.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식적인 측면에서 눈으로 대충 보고 공사해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몇십 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시공하는 기사가 있고 기능공들이 있고 감리자들이 있고 아주 치열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럼 건물을 딱 짓고 나면 아무것도 없느냐? 검측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검측서. 그래서 검측서를 보고 나중에 잘 지었네 안 지었네 판단하는 겁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냐 없냐 막.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기도 전에 건물이 붕괴된 거죠. 그 황당해 하니까 지금 다시 재시공인데, 이런 검측서가 그럼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종이로 실물로 하는 검측 서류를 어떻게 그러면, 아니 지금 AI 시대에 전부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딱 검사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로봇도 나와야 될 판인데 자동차가 자동으로 지금 무인 자동차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뭐 물론 아직 상용은 안 됐지만. 근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30년 전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패러다임이 좀 문제가 지금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황당한 이상할 정도인 거죠. 다른 모든 분야의 시대적 상황과는.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하냐? 요즘 우리 일본하고 친하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딱 기계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이 기계를 다 찍어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날로그 후진국이라고 이 약간 그런 디지털적인 측면에서는 무시도 하는 일본이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짓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꼼꼼히 단계별로 짓는 정도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검사를 하면 30분, 90분, 60분, 3시간이 걸리는데 이 서류 만드는 게, 보고서 작성, 서류 만드는 게 1시간 걸리니까 이걸 좀 줄이자. 종이로 만드는 게 시간인 거 줄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검사를 하죠. 우리나라 혹시 여기 이제 직접 시공하고 감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감리자가 오늘 검사를 3시간 할 거야 하면 뭐 이게 라이브 되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너무 깐깐하게 하면 저 왜 저래? 막 이런다니까요.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빡시게 하고 이러면 저 왜 저러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없다라고 말하면 이제 붕괴 사건을 보면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어떠느냐? 미국의 건설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전부 태블릿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전부 태블릿. 우리는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도면을 이걸 보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강국이라고 매일 우리 입맛 때문에 막 떠들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건설회사만큼은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30년 전 종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외국은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앱들이고 일본도 막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랭킹을 매겨가지고 1000만 명이 어느 제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느냐 막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그게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떠든다고 이게 바뀌겠습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 이 루틴이 계속 가다가 이상이 발생해야 됩니다. 이상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서 확 바뀐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그만큼 관성이 강한 거죠. 이상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 이상현상을 감당을 못하겠다. 이제 바꿔야 뭐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이미 1950년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상현상에 의해서 그 패러다임이 결국은 뒤집어진다. 판이 바뀌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그 붕괴 사고들이 저는 이상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이상현상이냐? 작년과 재작년에 일어났던 붕괴 사고의 사고 내용 기사들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사건명과 현장명과 날짜를 빼면 똑같은 기사가 돼요. 똑같은 기사. 부실했던 시공사 감리의 공사관리, 감리 시스템 작동 안에 철근 누락,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 설계와 다르게 시공. 프레임이 똑같은 거예요. 프레임. 이상하잖아요. 초대형 건설사들이 지었는데 동일한 루틴으로 무너지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어떻게 그러면 뭐 레미콘이 부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의 기사들이 어떻게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게 가능하냐고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역으로. 설계 도면하고 동일하게 시공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일반 그 건물에 입주할 사람이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지 건물을 짓는 거 보면 설계 도면이 있으면 도면대로 짓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면 틀릴 수가 있지? 라고 역으로 질문해 보면 도면을 들고 하나하나 철근을 본다면 도면하고 다르게 시공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시공해놨으면 야 이거 도면하고 틀리잖아? 맞추라 하면 되잖아요. 도면하고 안 보고 그냥 이리 지나다니다가 그래 공구를 칩시다 이러면 도면하고 틀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AI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어느 누가 와도 이거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바뀌지 않고는. 요 밖에 일반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이로 된 설계 도면을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안 들고 그냥 보고 머리가 얼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 이 하는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계 도면과 다르게 되는 거는. 하여튼 도면을 안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상현상 첫 번째고 그래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을 한 거죠. 두 번째 이상현상. 이게 이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인천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전수조사해라. 장관도 경로를 해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7월 달쯤이거든요. 이게 8월 달인가 9월 달에 9월 달이잖아요. 이 인천금단 옆에 어디 단지에 철근 누락한 현장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걸 숨겼어. 그게 뽀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 나온 거죠. 이렇게. 그 감리단장이 이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감리단장도 교체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게 보도가 나온 거죠. 대통령, 장관이 전수조사하고 막 이런 일 없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 말미에 나온 요 다음 사건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당시에 한 이야기가
이런 식이면 대통령이 나서 직접 지휘해도 안 된다.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합니까? 집이 붕괴되는 사고가 나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은폐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서가 종이로 돼 있으니까. 이 종이는 와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으로 조회가 안 되니까. 작년 7월 5일 인천 금단 붕괴 사고의 사고 방지 대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쭉 말미에 가면 검측 자료의 디지털화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고조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검측의 디지털화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온 거죠, 이게. 작년 7월. 10월 달에 이제 대통령은 지휘해도 어쩔 수가 없는데 오세훈 시장님이나 LH 사장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액션을 해야 돼요, 뭔가를.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고민도 하신 거겠죠. 저는 뭐 고민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야, 이 뭐 종이로 만드는데 이까지 생각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부실하게 짓는 걸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 라는 데 생각이 이르는 거고, 결론이 중요 공종 시공하는 모든 동영상을 촬영을 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 10월 4일 이후로 서울 시내 건축 허가 난 모든 건물은 중요 공종에 대한 모든 동영상을 찍어야 돼요. 촬영을 다 철근, 배근, 간격인을 다 찍어가지고 사용 승인할 때 제출을 하고 영구히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영구히. 그래서 나중에 그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동영상을 다 꺼내서 보고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디지털 영상 자료를 남기겠다는데 퍼뜩 생각하시면 수술실 CCTV인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의료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수술실에 CCTV를 찍지 않습니까? 수술실 CCTV는 보관 기한이 30일. 한 달 동안 환자가 살아있고 이상 없으면 지워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평생까지 갈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꺼내서 보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영구히 보존, 건물이 서 있는 동안은 보겠다는 거죠. LH 사장님도 올 1월 21일 날 디지털 검측이라는 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결론은 요 밑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건데 페이프리스 시스템. 현재의 30년 전, 40년 전 그대로 공사 기록 관리하고 검증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지금 디지털, AI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비단 공사뿐만이 아니고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건물을 이제 어떤 건물에 대해서 뭐 하자다 보수나 이런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 하자를 체크하고 뭐 이런 거 정리하는 과정이 수동 프로세스입니다. 수동. 특별한 솔루션이 없으면 자기가 사진 찍고 관리하고 적고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의 개념으로 보면 현장 구성원, 기사 입장에서 보면 기사가 우리나라 그나마 다행히 디지털 강국의 장점이 있고 삼성이 있어가지고 휴대폰은 제일 좋은 거 들고 있습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제 좋은 솔루션만 탁 탑재하면 되는 거죠, 바로. 품질, 검측, 공사일지,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설계 도면도 언제든지 띄워서 딱 실시간으로 보고. 이게 제가 뭐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막 하지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외국 거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개발한 거죠. 그래도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러고 그 시공 파트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안전, 뭐 검청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앱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검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동영상도 찍고 품질 관리도 하고 안전에 관한 서류도 만들고 공사 일지도 쓰고 하는 버튼이 있어서 바로 눌러서 탁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또 있는 거고요. 바로 치면 바로 도면을 띄워서 탁탁 보는 겁니다. 사진 찍고 관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스마트폰에서도 되고 태블릿에도 되고 PC에서도 동일한 걸 딱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니까 뭐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기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감리자한테 서명을 받고 확인을 하고 감리자가 승인 통보서를 탁 보내주고 그 다음 뭐 콘크리트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이런 검측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에서 있는 구성원들이 감리자, 시공자, 발주처가 정보를 교환하는 가장 최종적인 수단이 종입니다. 종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메일이나 이런 거 쓰면 다 전자화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를 쓰고 있는 종이를 다 쓰고 마지막에 스캔해서 나눠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게 모바일로 만들어서 전자 서명을 붙이고 주고받으면 실시간으로 다 끝나는 거죠. 종이로 하면 두두두두두 움직여야 되고 사람이 종이를 들고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저희 제품은 현장의 기사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가 안 가고 송신할 수 있으니까. 품질 검사일지, 인천 금단 사고의 신문 기사를 쭉 보면 품질에 관한 서류가 한 장도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런 품질 검사일지를 뭐 없어졌든지 사후에 작성하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종이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딱 작성하면 이렇게 딱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TBM, 일일 안전점검, 안전교육일지 규제는 가면 갈수록 강해지잖아요. 그 규제는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서류를 더 내라는 것 말고는 없는 거죠. 현장에 뭐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만들어야 될 서류는 늘어나고 사람은 한정이 되니까 뭔가 좀 더 생산적인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아니 진짜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 이렇게 들 수도 있는 정도의 상황인 거죠. 그 정도로 좀 낙후되어 있는. 아무리 뭐 노가다판이라 하지만 너무 심하잖아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은 BIM 뭐 3차원으로 해서 막 3D로 날아가고 설계 쪽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또 AI 설계 막 자동으로 설계 여러 가지 안도 잡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PC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종이 들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IM이 종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다 들고 있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나서도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일지 감리일지 건설을 잘 아시는 분은 저 공사일지 쓰는 과정 자체도 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건진법 현장이라든지 이러면 감리일지도 분야별 기술일지 책임 기술일지 아주 복잡합니다. 아주고 현장의 기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막내가 큰 현장이면 공구별로 내용을 딱 취합해가지고 일지를 딱 쓰는 겁니다.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 정도 뒤에 쓰다 보니까 아무리 큰 현장도 공사일지가 한 장, 10만 평짜리도 한 장, 뭐 20개 동짜리도 한 장, 1동 뭐 했다, 2동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자기가 자기 걸 그날 돌아다니면서 현장에서 쫙 어떤 업무를 기록을 하면 그걸 쫙 모아가지고 자동으로 일지를 딱 만들어주면 그 양이라는 게 지금 건물의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공법 이런 데 비하면 아주 일지가 정밀해야 되는데 너무 러프하게 쓰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것도 뭐 한글로 쓰든지 뭐 엑셀로 쓰든지 많이 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일지도
각자가 쓰면 통합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설계 도면이에요, 도면. 지금 대한민국 공사 현장 아무 사무실이나 들어가면 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를 꽉 쥐어놓고 있는 거죠. 설계 도면을. 문제는 그 설계 도면이 딱 나오고 그대로 3년 동안 지을 동안 변경이 없이 그대로 지으면 도면 한 건 가지고 돌려서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도면은 한 건인데 일단 볼 사람도 많고 도면이 수시로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는 거죠. 바뀌면 바뀐 도면에 이제 이런 쪽도면으로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막 들고 다니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근데 협력업체도 도면을 보거든요. 그 도면들을 시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전달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변경 전 도면으로 설계하고 변경 후 도면을 기사는 변경 후 도면 들고 갔는데 변경 전 도면대로 시공해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모바일로 와서 실시간으로 최종 도면을 언제든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하고 또 그 도면하고 잘못 미시공된 부분을 그대로 마크업 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 들어보시면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래 되는 거죠. AI 시대에 좀 전환이 필요한 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지금 카카오톡으로 친구들끼리 또는 모임에서 사진을 딱 찍어서 단체방에 딱 올리면 그 단체방 카톡 개인들한테 동시에 딱 날아가잖아요, 사진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거 원본으로 보내줘. 원본 조절해 다 보내주잖아요. 자기 전화기에는 공사 현장의 기사들이 수백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진들을 정리를 못 하는 거죠. 카카오톡 보내는 건 되는데 이제 공사하는 현장은 카카오톡 방식으로 보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동산보드를 써. 동산보드는 이제 파셜 하나로 되어 있는 거니까 사진을 정리하려면 다시 뭐 다운받고 또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각자가 탁 찍으면 그 사진을 찍은 사람대로 공간대로 공종대로 싹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런 걸 정리하려면 큰 현장은 아르바이트를 한 명 돼야 돼요. 그리고 모으는 것도 일이잖아요. 각자 있는 전화기에 있는 사진을 모으는 것 자체도 일이고.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단체방에 사람들 보내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공사 현장의 정보에 대해서 정리는 지금 툴이 아주 제한적인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사 사진도 만들고 사진에 마크업하고 표시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전화기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화기에서 해가지고 보내는 걸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떤 사진 보드를 만들어서 뭐 이런 마크업 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동영상. 지금 시공 분야에, 감리 분야에 안 계시더라도 나중에 건물을 지으실 수 있잖아요.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고. 내가 딱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새로 딱 건물을 지었어. 하자가 생겼네. 옛날 같으면 이 건물만 갖고 부실했다 안 했다를 막 그 시공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2023년 10월 4일 이후에 신축한 이제 허가를 내서 지은 건물이다. 동영상이 있는 거죠. 동영상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내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다. 동영상 찾아가지고 보면 어떤 문제인지를 찾아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 CCTV 있는 거, 수술실 CCTV 똑같은 게 있는 거죠. 그 동영상도 그냥 쫙 찍어서 제출해라는 게 아니고 현황판, 이건 어디 현장에 몇월 며칠 날 찍은 거다. 그리고 그 시공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고 감리자는 누구다라는 걸 딱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위에 대한 도면이다. 설계 도면. 그리고 실제 이 도면은 어디 거, 내용은 무엇에 대한 촬영이라는 걸 캡션을 딱 매겨서 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 딱 알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오세훈 시장님은 부실공사를 막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시켰는데 깨구리한테 이렇게
탁 뜨는데 맞는 깨구리한테는 그게 돌이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현장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니까 다큐멘터리를. 그렇잖아요. 검측 촬영하면서 이런 걸 다 캡션을 매기고 하는 게 다큐멘터리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자동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찍어서 이런 공종, 위치, 기준을 다 자막을 입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조금이나 해도 건축 허가가 난 현장은 다 해야 되니까. 이 일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자동으로 어차피 전화기는 좋은 거 들고 있으니까 전화기로 이렇게 폰을 통해 찍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모바일 솔루션의 힘인 거죠. 솔루션. 이걸 이제 찍어서 사람을 떼가지고 프로그램,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서 밤마다 막 수정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이 한두 개도 아니고 층별로, 구간별로, 공종별로 찍어야 되니까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이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제출할 때는 제출하지만 이걸 모으는 과정에서도 시공자가 찍어가지고 감리자한테 전달하는 게 뭐 이메일 보내가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 동영상의 양이라는 게 200메가가 100개만 돼도 2테라가 되는 거잖아요. 몇 테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달하는 방법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클라우드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검측, 디지털 검측에서 이제 협업 이런 플랫폼들이 생산성을 굉장히 올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뭐 롯데타워에서도 쓰고 SH공사에서도 도입해서 지금 현장 하나, 두 개째 하려고 그러고요. 장점 이런 겁니다. 이런 실적 사례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현장에 야 우리가 사진을 몇 장 찍었냐 카운트할 수 있는 현장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직원들 전화기를 일일이 감시하지 않는 사진을 몇 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주요한 사진들 맨날 어떤 발생하면 그 사진 가지고 사진 대신 만드는 정도죠. 실제로는 몇 장 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계룡의 어떤 현장에 사진이 31,904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서가 25,000장이 있습니다. 사장님, 대표님, 본부장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디지털의 힘인 거죠. 데이터로 나눠지는 겁니다. 생산성 측면에서 이런 겁니다. 이게 종이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방식을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에 대한 걸 그까지 가야 되잖아요. 공간까지 이동을 하고 사진도 찍고 그걸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 서류를 들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또 PC로 서류를 만들고 또 서명받기 위해 가지고 가고 막 이런 걸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프로세서로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순차적 수동 프로세서. 사람이 움직이면서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하고 D를 하고 가는 거죠. 왜? 종이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동시에 기록이 안 되잖아요. 내가 서명을 하고 보내면 감리자가 그걸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다시 그걸 이제 들고 와서 종이 한 장에다가 동시에 서명을 하니까 이제 그걸 스캔해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 나가서 정리하는 행위는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사건, 이슈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쿡쿡쿡쿡 몇 번 눌러서 그냥 전자문서로 서로 서명하고 주고받으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만큼이 딱 생산성이 되는 겁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50%가. 업무 시간이나 프로세스가 줄어드는 거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LH 사장님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혁신상. 상금도 1,000만 원. 그리고 요즘 뭐 입맛 되면 탄소 중립 막 그러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은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건설 현장에서도
종이만 줄여도 30명이 근무하는 공사 현장에 하루에 300장, 물론 최소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 훨씬 더 생길 겁니다. 무슨 제지회사, 그룹사들, 제지회사, 계열사도 아니고 막 현장에 가면 서류를 막 쌓인 3년이다. 300장에 3년이다 그러면 30만 장, 35만 장. 탄소 1톤이 된다는 거예요. 탄소 1톤. A4지 한 장에 2.88g. 이걸 저희들이 이제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전자문서를 몇 장을 만들면 어떻게 줄어든다. 이거는 모든 분야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탄소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시공자, 감리자가 검사를 하는 게 종이가 아니고 디지털화된 정보를 통해서 생산이 되면 이게 클라우드를 타면 시공자나 감리자, 본사나 또는 발주처가 또는 건축주가 알 수 있다.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잘 짓고 있냐. 그걸 CCTV를 놔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검사하고 이런 행위를 제때 하고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하고 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건설의 문화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내가 지금 건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죠. 디지털로. 지금 우리가 어떤 살인 사건이 났다 하면 피의자 찾고 CCTV 찾고 이 디지털 포렌식 하면서 찾아 나가잖아요. 건설 현장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종이를 하고 있어요. 종이. 이 종이를 언제 만들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종이만 있는 거지. 입증을 못해. 그거는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자기는 만들었다고 지문은 남아 있겠죠. 근데 실시간으로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면 정확하게 검측하고 공사하고 검측하고 공사하고를 입증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객관적으로. 투명성, 절차성, 객관성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억을 잠깐만 해가지고 재작년 1월 11일 날 광주 화정에 그 겨울 1월 달 새벽두에 붕괴되는 그 영상으로 나왔잖아요. 막 이렇게 붕괴되고 하는 거. 그리고 작년 4월 달 그게 만약에 작년 12월 달 준공을 해가지고 애들이 어린 놀이터를 하잖아요. 놀다가 그랬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이제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전 세계 뭐 OECD 선진국 뭐 대열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국격 정도로 보면 이제는 이런 디지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술성이죠. 지금까지 종이로 남아있던 이런 정보들은 현장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죠. 종이 누가 들고 이제 본사에서 보관을 하겠죠. 뭐 10년 ISO 뭐 기준에 의해서 보관하고 이런 건데 이걸 찾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정보의 형태로 있다면 실제로 건물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적절한 공기라든지 제대로 품질 관리를 했다는 여러 가지를 추적해가지고 예측도 할 수 있고 유지 관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정보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이제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건축물 뭐 여기는 자산 관리 이런 것도 하는 거니까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쌍둥이처럼 디지털 형태의 건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실물하고 이 빌딩 모델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유지관리 정보를 서로 다 뭐 주고받으면서 어떤 하자가 생기면 하자 예측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 트윈인 거죠. 지을 때부터 그게 이제 그 핵심이 BIM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건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강의장을 디지털 트윈이 돼 있는 데라고 생각하고 안 돼 있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이 기둥이 없네. 저 뒤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저 기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엄청난 균열이 갔다.
지금 방식에서 균열이 갔다 그러면 균열이 갔네? 금이 갔네? 이거 어쩌지? 막 불러 뭐 이러면 전문가 불러 막 이렇게 야, 철근이 뭐로 돼 있을까? 뭐 이거 깨봐야 되나? 뭐 도면 찾아봐. 해가 종이 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저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측 정보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의 정보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면 그 디지털 트윈을 열어가지고 저쪽 기둥에서 클릭을 하면 당시의 설계 도면, 당시의 시공 사진, 당시의 동영상이 딱 뜬다면 이 당시에 이렇게 시공하고 이게 시공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바깥쪽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 자체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로 간다는 거거든요. 디지털.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봇도 요즘 많잖아요. 막 개도 돌아다니고 뭐 하잖아요. 뭐 이제 배터리가 문제라는데 배터리가 뭐 언젠가 보강이 되겠죠. 근데 이 로봇가 휴머노이드형이 돼가지고 현장에 뭐 일도 해야 된다. 뭐 이럴 거 막 선전도 하잖아요. 이 로봇가 일을 하려면 헬멧을 썼네 안 썼네 뭐 이런 정도야 지금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전문적인 기능공들이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미장공사를 해라. 너는 방수를 해라. 뭐 얘가 방수를 알아야 미장을 할 거 아닙니까? 방수를 로봇가 그 아는 정보에 지식된 그 공정에 대한 정보는 결국 이 공사 기술 경험 자산들이 쌓여서 있는 정보를 돼야 AI가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만약에 우리가 이쪽 관련 일을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내가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AI가 들어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종이부터 먼저 없어져야 그다음부터 AI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뭐가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실 이렇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종이를 없애는 게 아주 시급하다.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그게 말이 되나? AI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종이 뭐 이런 거지. 우리는 너무 극단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극단이 아니고 잃어버린 30년에 있는 거죠. 근데 주변이 싹 AI까지 가 있는데 우리 계속 건설 현장은 종이로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이제 한 5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콘옵이라고 이제 공사 관리를 위한 플랫폼이고요. 아키엠은 소규모 건축물에 건축사들이 감리를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이제 펀치리스트는 아파트 사전 입주를 하든지 또는 아파트 현장의 기사가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자기가 관리해야 될 세대수를. 그걸 이제 정리를 하려면 사진 찍고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막 엑셀로 결함 찾아가지고 막 너무 힘드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전용으로. 콤보는 동산보드가 클라우드처럼 발전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펀치리스트. 현장에서 이제 건축물이 마감되고 끝나는 차원에서 하면 하자를 발견해서 촬영해서 그 내용을 엑셀로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카카오톡방에 열어가지고 뭐 업체들 몇 명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진 넣어가지고 뿌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넣는 거죠. 너무 일도 많고 또 불필요한 정보들이 다른 업체로 또 알 수도 있고 너무 바쁘니까 똥 싸놓은 걸 보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 방에 들어갔으면 냄새라도 맡으면 뭔가 조치라도 할 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가 발견하고 계속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시공업체들을 연결해서 하자를 지적하면 바로 탁탁탁탁 날아가서 수정하고 체크하고 수정하고 체크하고 들어보시면 아니 저게 안 된다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나라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입주 점검 마치 뭐 똥이 발견되고 천장 안에 똥이 뭐 이런 거죠. 그 세대의 기사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들어가면 냄새가 날 건데 그렇잖아요. 보지를 못할 정도로 지금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체크하고 수정하고 체크하고 현장에 도면하고 비교하고 이런 게 이제 디지털로 가야 된다. 콤보입니다. 콤보. 지금 동산모드 쓰시는 분은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쓰시면 무료입니다. 무료. 훨씬 동산모드에서 쓰는 부분들은 아주 그것도 좋긴 하고 뭐 좋은데
개별적으로 파일 하나하나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프로젝트별로 쫙 하고 사진, 첩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사무실에서 찍으면 PC에서 바로 탁 뜨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키엠이라고 감리자하고 시공자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아주 수십 기가에 되는 동영상도 한 방에 탁 보내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는 동영상을 찍어야 돼요. 감리자의 기록 관리 업무 대상이 굉장히 확대해서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동영상도 바로 탁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장면. 바로 검사를 하고 검측서를 만들어서 주고받고 서명 붙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짧게 몇 개 받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제도적으로나 그런 건 없으시고 현재 왜냐면은 지금 개발하셔가지고 프로그램에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건설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쓰게 만들어 놓으면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도라는 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비트코인이 생기고 제도가 생기는 거죠. 가상화폐도 가상화폐 제도를 만들고 비트코인이 생긴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생기고 막 하다고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런 건 어떻게 제가 이제 앞으로 대통령님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 디지털 정부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식의 경연 콜로퀴움이니까 어떤 내용 사실을 알게 되면 지식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강의도 뭐 여러 가지 할 때 이런 교육을 이 휴일날 이렇게 하시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 경의를 표하면서 근성을 기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하고 예. 그래서 혹시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